30년의 세월, 현대가의 며느리로 살던 현정은, 그녀는 어떻게 현대그룹의 총수가 되었을까? 1955년 태어난 현대그룹의 회장 현정은, 그녀의 친조부는 호남은행의 설립자 현준호였고 아버지는 신한해운의 회장 현영원이었다. 또한 외조부는 전방그룹의 회장 김용주, 외삼촌은 전 국회의원 김무성, 어머니는 용문학원의 이사장 김문희였다. 그녀의 집안은 소위 말해 잘나가는 집안이었다. 딸만 있던 그녀의 집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그렇게 성장한 현정은은 경기여고를 거쳐 이화여대에 진학하게 된다. 현정은이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1975년,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명명식이 있어 아버지인 신한해운 현 회장을 따라 울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현정은은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르신은 그녀의 가방을 받아주며 안내해 주었고, 현정은은 그저 그 어르신이 현대의 관계자 중 한 사람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관계자인 줄만 알았던 그 어르신은 저녁에 있던 만찬에서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는 그 어르신의 정체에 놀라게 되는데, 그는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이었다. 평소 현정은의 아버지와 혼담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정주영은 현정은을 처음 보고 마음에 쏙 들어 했고, 그때부터 그녀를 며느리감으로 낙점했다. 이후 군복무 중이었던 자신의 5째 아들 정몽원이 휴가를 나오자 현정은과 만남을 갖게 해주었다.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정몽원과 현정은은 첫 만남 이후 1년 정도 교제했고, 이듬해인 1976년 결혼하게 되었다. 현정은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학업을 마친 후에 결혼하려 했지만, 급한 성격의 정주영이 서둘러야 한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속전속결로 진행시켰다. 결혼 후 현정은이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집안과 다른 점이 많은 현대가의 가풍에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정주영이 현명한 내조를 강조했던 이유로 현대가의 며느리들은 사회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받아야 했다. 또한 가사 도우미들이 있기는 했지만 밥상은 며느리들이 직접 차려야 했기에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현대가의 며느리들은 청운동으로 향해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겸상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현정은은 낯선 환경의 현대가에서 슬하에 일남 2년을 두며 30여 년 정도의 세월을 현대가에서 며느리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8월,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현대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남편이었던 정몽환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조사를 받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집무실 창밖으로 몸을 던지고 만 것이었다. 현정은이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을 무렵, 현대그룹 안팎에서는 그룹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자식들이 대를 잇는 게 보통이었지만 당시 정몽원의 자녀들은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기업 경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이때까지만 해도 경영에 나서야겠다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주영의 막내 동생이자 당시 KCC 회장이었던 정상영이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사들이며 현대그룹을 직접 관리하고자 함을 알게 되었다. 정상영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챙기고자 했던 이유는 현대그룹은 정주영의 적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정씨 일가가 넘겨받아야 한다는 이유였고, 그래서 현씨 일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정상영의 의도를 알게 된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힘들게 이끌어왔던 현대그룹을 정상영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들었다. 또한 각 계열사의 전문 경영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정몽원 사후 그룹 내 구심점이 사라져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그녀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자신이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현정은은 정몽원의 49제가 한 달 정도 지난 2003년 10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취임을 선언했다.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이어 현대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취임사에 담았다. 하지만 그녀가 회장에 취임하자 사람들은 살림만 하던 사람이 기업을 잘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현대그룹이 구멍가게도 아닌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2003년 당시 현대그룹이 예전만 못하다 해도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였기에 그녀가 총수에 취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 현정은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된다.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었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확보해오던 정상영의 KCC는 결국 약 31%의 지분을 확보했고 우호 지분과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합하면 50%가 넘는다며 KCC가 현대그룹을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었다. 정상영은 결국 현대그룹의 사실상 제1대 주주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고 언제든 현정은의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위기였다. 정상영이 제1대 주주가 되자 현대그룹 내부 분열은 더욱 심해졌고 심지어 KCC 측에 그룹을 넘기자는 목소리도 새어나왔다. 그룹 안팎으로 받은 스트레스에 그녀는 어금니가 빠질 정도였고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권유도 있었다. 위기에 놓인 현정은은 남편의 형제이자 당시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정몽구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다. 하지만 정몽구는 기업 내 현안이 많다는 이유를 들며 도와주기가 힘들다 말했고 정몽준은 정치인으로서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다며 한쪽 편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말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정상영은 추가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더 확보했다. 이에 비해 현정은이 확보한 주식은 26%에 불과했기에 지분 구조로만 따져보자면 현정은이 경영권을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그렇게 정상영과 경영권 분쟁이 8개월가량 이어졌을 때 현정은은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 그것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기업화였다. 국민기업화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하여 기업의 주인이 특정인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주인 없는 회사가 되고 현정은마저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녀는 그렇게 될지언정 현대그룹을 KCC그룹으로 계열화시킬 수 없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기업화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현정은은 이때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다. 그녀에 대한 동정론과 KCC가 현대그룹을 인수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론만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는 없는 일. 결국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경영권자를 가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 모두 소액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위임장을 받는 등의 일을 하다 결전의 날을 맞이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된 주주총회의 결과는 현정은 회장 신임 이사 선임안 찬성 77.8%, 반대 22.2%. 주주들은 현정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현정은은 주주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룹 총수로서 실권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8개월가량 이어진 경영권 분쟁에서 그녀는 경영권을 지켜내었고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 일로 그녀는 현다르크라는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 3년이 지난 뒤 정몽준과의 경영권 분쟁이 한 차례 더 있기는 했지만 그 역시 그녀는 잘 마무리했고 현재도 현대그룹의 총수로서 살아가고 있다.